이 명천 갈등이라 이재명을 일부러 곤혹스럽게 만든다? 그렇게 보는 시각도 저는 나이스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제 생각은 근데 민주당 이번 청문회에서 보면 그런 얘기도 많이 있어요. 이번에 청문회 해가지고 서영교 뭐 열심히 뛰었는데 보수의 새어머니로 등극한 거 아니냐. 보수의 작은 엄마. 예, 추미애는 못 넘는다는 얘기죠. 작은 그렇죠. 엄마라는 얘기. 그렇죠. 아직은. 추미애는 정권을 바뀌게 만들어준 1등 공식이기 때문에 추미애는 아직 못 뛰어넘었고 서영교는 이제 그 뒤를 뭐랄까 강력하게 쫓고 있는 작은 엄마, 나다 작은 엄마 뭐 이런 건데요. 모두가 알고 싶었고 하지만 국정조사에서 들을 수 없었던 이야기. 리오남을 만났다. 그렇죠. 리오남에게 돈을 줬다. 그 돈의 대가는 방북 비용이었다. 모두가 듣고 싶었지만 들을 수 없었던 그 이야기를 전국 방방곡곡에 울려 퍼지게 해준 서영교 씨 잘했어요. 네, 목도리 이쁘더라고. 그러니까 방용철 부회장이 이제 그 발언을 하니까 사실대로 이야기 안 하면 위증입니다. 이렇게 따끔하게 하는데 네. 방용철 부회장은 계속 밀고 나가더라고요. 비하인드만 알려드릴까요? 네. 사실 그날 방용철 부회장과 쌍방울의 대응 전략은 무응답이었습니다. 원래. 왜냐하면 재판 중인 사건이거든요. 재판 중인 사건은 함부로 이야기를 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국정조사에서. 그래서 저는요 위원장님 하려고 저는 답변을 거부하겠습니다. 거기까지 나가는데 서영교가 긴 말 하지 말고 아니 헛소리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자극을 하니까 방용철 부회장이 그러면 안 되는데 흥분을 하셔가지고 그래? 대답을 원해? 알았어. 진실을 이야기해 줄게 라고 해서 진실을 이끌어낸 겁니다. 서영교의 팩트체크인 거죠. 이번에 또 그 청문회에서 인상적인 장면이 그 나경원 의원이 교도관들을 한 10여 명 쭉 세우고 네. 뭐 술 냄새 맡았느냐 쌍방울 김성태 회장과 관련해서 이제 그때 회유당했다고 주장하는 이화영 부지사가 뭐 얼굴이 홍조로 띄었던가 이렇게 물었는데 한 명씩 다 묻는데 그런 일이 없다고 쭉 답변을 하더라고요. 얼굴 빨개진 건 봤다고 했죠. 근데 그게 술 때문인지 열이 받아서 흥분해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얼굴은 빨개진 적이 있었고 술 먹은 건 모르겠다. 그런 부분도 하나 있었고 한 가지는 또 지금 보수의 삼촌으로 떠오른 전용기 의원이 사회를 볼 때인데 교도관 이렇게 추궁을 하다 한 사람이 자기가 그 무슨 검사하고 네. 통화한 게 있는데 갤럭시 폰이어서 녹음이 됐다. 뭐 틀어보라고 했어요. 네. 근데 이제 기대를 많이 했을 텐데 내용을 보면 술 먹고 이런 게 없었다는 내용이에요. 얼굴은 전용기가 빨개지던데요? 예, 아니 굉장히 당황했어요. 그래서 그만 빨리 정리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됐어요. 여기까지면 됐습니다. 이러면서 그만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러면은 민주당이 좀 건진 건 있습니까? 실제로? 민주당 건진 건 자기들 쇼츠 영상 건졌죠. 저는요 지금 민주당 초선들보단 제가 더 오래 당원 생활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민주당을 잘 아는데 요즘 민주당 머릿속에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코스프레. 저는 개인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존경하고 좋아했던 네. 입장에서 지금도 그런 영상을 찾아보긴 하는데 쟤들 머릿속에는 노무현에 대한 존경이 아니고요. 노무현 대통령을 팔아먹는 짓거리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모든 게 그냥 노무현 하면 눈물 흘리는 착하지만 멍청한 개딸들의 가슴을 흥분시킬 만한 1분짜리 쇼츠 영상 소스를 건져야 되겠다라는 일념밖에 없어 보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쟤들은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이재명을 지키고 싶은 마음도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서영교든 전용기든 저렇게까지 하는 거 이재명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시끄럽게 구는 거 좋아할 거라고 생각 안 하고 저렇게 실책하고 똥벌차고 방용철 괜히 건드려서 진실이 입에서 나오게 만들고 이런 거 다 보고 있을 건데 저건 대통령실이나 이재명이 원하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그 의원들도 사실은 알 거라고 생각해요. 이재명이 원하는 거 아니라는 거 알면서도 척을 하고 싶은 겁니다. 내가 이재명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검사들하고 싸우는 서영교, 이재명 젠파파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싸우는 전용기, 이걸 그냥 그 개딸들한테 보여주고 당내 선거가 있을 경우 나 밀어줘, 나 그때 서영교야, 요거밖에 머릿속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욱이 자기 이제 검찰 조사 받으면서 뭐 강압적으로 당했다고 하면서 이제 주장했던 거 하나가 목표는 하나다 이런 얘기를 이제 검사한테 들었다고 했잖아요. 목표는 하나죠. 진실. 네. 아니 근데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이게 말 그대로 목표는 하나다. 예를 들어 조작 수사가 우리 목표라고 생각을 했다면 당시 변호사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남욱 쪽에. 네. 그럼 변호사가 당시에 그 문제 삼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기록은 없잖아요. 그 이화영 사건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네. 서민석이라는 변호사가 있었고 설주환이라는 변호사가 있었고 그 외에도 변호사가 많았지만 아무도 그때 당시에 문제 삼았던 변호사는 없었거든요. 그렇죠. 설 변호사 당시에 문제 안 삼았죠. 문제가 없었으니까요. 네. 똑같은 겁니다. 남욱도 변호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지만 남욱 자체가 변호사입니다. 재판을 한 번도 안 해봤다 그러더라고요. 변호사인데 문제를 안 삼았다. 왜? 문제가 없었으니까 라고 봐야 되겠고 진짜 한심한 얘기는 뭐냐면 남욱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추운 곳에서 굉장히 불편하게 있었다. 죄지고 감옥 갔는데 따뜻하고 편하면 되겠습니까?
있습니까? 네? 죄 안 짓고 그럼 호텔을 가지 그랬어요. 라고 저희 작은아버지가 맨날 말씀하십니다. 작은아버지가 훌륭하신 분이네요. 작은아버지 훌륭하신데 경찰 조사를 한번 받으실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민주당도 당 내부에서 국정조사 청문회에 검사들을 세워서 몰아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중도층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칠 거라는 거를 알 텐데 왜 이렇게 계속 밀고 가는 걸까요? 일각에서는 이게 이재명 대통령을 더 곤혹스럽게 만드는 거 아닌가?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닌가? 명청 갈등 선에서 보는 사람도 있어요. 이 시각은 어떻게 봐요? 일리가 있고요. 예.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국회의원들 개개인들은 명이든 청이든 진짜로 존경하고 따르고 이런 거 없습니다. 제가 본 민주당 의원들은 그렇습니다. 대부분은 그냥 오로지 자기 배지, 자기 공천, 예. 자기 연인밖에 관심이 없는 종족들이라 때로는 찐명처럼 보일 수 있고 때로는 반명처럼 보일 수 있고 때로는 정청래처럼 보일 수도 있고 하는 건데 센 쪽에 붙을 겁니다. 그래서 센 쪽에 붙을 건데 알리바이는 필요합니다. 저는 명청대전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리고 명털대전이라고 생각하지. 김어준 쪽이라고 생각하는데 김어준 쪽이 세지면 내가 사실은 그때 일부러 이렇게 이재명 곤란스럽게 하려고 한 거지롱 할 수도 있고 김어준 쪽이 망하고 이재명 쪽이 이기면 나 그때 검사들하고 엄청 많이 싸웠잖아 이재명을 위해서 라는 알리바이가 될 수도 있고 양쪽 다 다리를 걸쳐놨다라고 봅니다. 이 명청 갈등이라 이재명을 일부러 곤혹스럽게 만든다? 그렇게 보는 시각도 저는 나이스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제 생각은 양다리다. 양다리다. 네, 총선 금방 옵니다. 다음 총선에서 자기가 계속 의원님 소리, 영감님 소리 들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해주는 동아줄 같은 거니까 어느 쪽 줄을 잡아야 되냐, 어디에 줄 서야 되느냐, 뭐 이런 건 그들의 생존 본능, 그들의 쿠세라고 생각합니다. 남욱 씨하고 유동규 씨를 개인적으로 만나 보셨죠? 유동규 본부장은 자주 만났고요. 남욱은 개인적으로 뭐 자리를 하거나 이런 적은 없고 만나본 적은 있습니다. 오며 가며. 유동규 씨 만나 보셨다면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본부장인가를 했잖아요. 네. 그런데 그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어디 유튜브 영상 보니까 그 설계도 다 내가 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수사 결과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세요? 법정에서도 일관된 증언이 나왔고 유동규 본부장한테 들은 얘기도 있고 한데 법정에 안 나온 얘기는 제가 말하긴 좀 그렇고요. 법정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언론에 안 나온 이야기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설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네. 유동규하고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에 책상에 앉아가지고 A4 용지에 그림을 그리면서 네. 1공단 공원화 설계를 이렇게 하고 여기는 뭐 놓고 이렇게 한 다음에 나는 요 돈만 있으면 돼. 나머지는 니들이 알아서 해. 라고 직접 설계도를 그린 겁니다. 그렇게 했다고 법정에서 증언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공원 부지 이런 것만 받아오면 이익은 뭐 니들이 나눠 먹던 뭐 하든 뭐 괜찮다 그런 뜻이었나요? 그리고 예를 들어 나는 1,000억만 있으면 나는 내 치적 쌓아가지고 재선만 하면 되니까 나머지 뭐 얼마가 남는데 그건 뭐 나는 모르겠어. 민간업자들 입장에서 이 얘기를 전달받았을 거 아닙니까? 월시구나 했겠죠. 최소 수천억이 남는데 1,000억만 주면 된다고 하니 좋았겠지 않습니까? 근데 약간 이제 궁색한 변명도 하고는 있잖아요. 당시에 그렇게까지 큰 이득이 남을 걸로 상상은 못했다.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모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다 망해도 강남하고 분당은 안 망한다라는 게 당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상식이었고 네. 지금도 그 상식은 일부 통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 정도 이익이 될 줄 몰랐다? 그러면 행정하면 안 되고 행정 수반인 대통령 하면 안 되죠. 그 김만배 씨가 했던 발언 중에 가장 기억 남은 게 나는 3년만 살고 나가면 된다고 했다. 이 발언 있잖아요. 그 녹음 파일도 제가 공개했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된 발언이에요? 김만배는 상황이 터지고 이재명이 궁지에 몰리자 많은 사람들을 회유한 정황이 있습니다. 진실을 이야기하지 못하도록. 그러면서 그게 잘못돼서 뭐 감옥에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회유가 계속된 겁니다. 나는 3년만 있으면 나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너도 지금 여기서 이럴 게 아니야. 사면받을 노력을 해야지. 어차피 이재명이 될 거야. 라고 계속 회유를 하는 씬이거든요. 이건 남욱의 말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 저는 그게 팩트다 아니다 이건 모르겠고 그거는 수사기관에서 밝혀주시면 되는 거고 김만배가 남욱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남욱이 직접 이야기하는 녹취 파일이거든요. 예. 근데 모르겠습니다. 그 녹음 파일이 나오고 나서 원래는 진짜 3년만 살고 내보내주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진짜 3년 이제 거의 3년 돼가거든요. 김만배가 사면이 된다거나 혹은 가석방 이런 거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녹음 파일이 팩트란 얘기인데 뭐 그렇게 해보시든가요. 그 지난번에 이제 놀라웠던 거는 이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 체제에서 대장동 항소를 포기해 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전 검찰총장 나와서 그런 발언을 했어요. 그 당시 수사 검사라든가 위에 차장 검사까지 포함해서 검찰 내 누구도 항소 포기를 주장하거나 밝힌 사람이 없다. 그런데 결과는 항소 포기로 나타났다. 네. 그러니까 뒤에 배우가 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배우가 누구예요? 배후는 모르겠는데 배우는 누군지 알겠고요. 네. 연기를 하고 있는 것들은 누군지 네. 제가 알 것 같은데 네. 항소 포기 먼저 말씀드리면 살면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는 걸 앵커님 보신 적 있습니까? 뭐 못 봤죠. 저는 못 봤거든요. 그거는 검찰의 생명 같은 거고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스스로를 부정하는 거고요. 그리고 항소 포기를 왜 합니까? 그건 자기들의 수사가, 조사가, 재판이 모두 잘못됐다라고 어쩔 수 없이 굴복하는 거지 않습니까? 어떤 정부에서도 어떤 힘 있는 권력자 아래서도 검찰이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어떤 법무부 장관도 모든 법무부 장관을 대통령이 임명했겠죠. 그 당시 정권에서 어떤 법무부 장관도 그렇게까지 권력을 위해서 아니 한 사람을 위해서 검찰 전체의 자존심을 짓밟은 사례는 없습니다. 물론 저들은 검찰을 없애버리기도 했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배후 글쎄 배우는 누군 줄 알겠습니다. 정성호 주연 그리고 등장은 하지 않지만 목소리로 나오는 주연은 정성호보다 위에 있는 사람 누군지 모르겠네요. 정성호 아버지 정도 되려나요? 글쎄 보통 우리들은 이제 그렇게 판단의 근거를 삼잖아요. 예를 들어 이제 범죄자를 검찰이 수사할 때도 그렇고 항소 포기를 통해서 누가 가장 큰 이득을 얻을까? 어쨌든 남욱이라든가 김만배는 자기 재산을 지키게 됐잖아요. 그러면 결국 노리는 거는 그 사람들이 이제 지금까지 진술과 다르게 진술하기를 원하는 게 아닌가. 이게 합리적인 추론 아닙니까? 지금까지와 다르게 진술하기 원하는 거 아닌가 보다는 그것도 맞는 얘기지만 그냥 입 다물고 있어라. 더 시끄럽게 하지 말아라. 그것은 김만배, 남욱 그러니까 대장동 관련된 범죄자들도 그렇고 대북송금 관련된 이화영한테도 주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거죠. 남욱 부자 되는 거 봤지? 김만배 부자 되는 거 봤지? 화영아 너도 쉿 조용히 하고 있지 않으련? 이라고 모든 범죄자, 공범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와 관련해서 놀라운 일이 항소 포기가 됐어요. 그런데 정성호 법무장관이 그 희한한 얘기를 하잖아요. 대장동 그 수사검사들 수사 아주 잘했고 그다음에 1심 판결도 잘된 판결이다. 그러니까 수사와 판결 다 잘됐다. 근데 그러고 나서 이기 대장동 수사팀을 9명을 지금 징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발언을 한 정성호는 뭐고 지금 징계를 추진하는 장관은 누굽니까? 잘한 사람을 징계하고 범죄자들은 부자를 만들어주는 세상, 그게 당신들이 원하는 대한민국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네요. 그 호승진 검사도 이제 청문회에서 되게 인상적인 발언을 했어요. 진짜 수사 열심히 하신 분이에요. 김용 전 이제 부원장을 기소했던 분이잖아요. 전형적인 엘리트 검사하고 이제 특수수사통인데 대법원에서 저희 주장 받아들여진다면 민주당 의원님들 나중에 어떻게 하시려는지 약간 굉장히 좀 놀랍다. 멋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니들 책임질래? 뭐 이런 얘기죠. 감당 가능하겠니? 예, 뭐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호승진 검사가 대장동 재판에도 예. 들어와 있었습니다. 재판에도. 대검 검사였거든 당시. 근데 이제 저는 그 재판을 거의 한 번도 안 빼고 다 들어갔거든요. 전 재판을 대장동. 그 이재명 측 정진상 측 변호인이 재판 시작과 끝에 꼭 하는 퍼포먼스가 있습니다. 호승진 빼야 된다고. 여기는 중앙지법이고 중앙지검에서 관할하는 사건인데 왜 대검 검사가 들어오냐. 호승진 나가야 된다는 얘기를 거의 모든 재판에서 한 번씩 걸고 넘어졌고요. 호승진 검사가 발언을 하거나 질문을 하면 이런 표현이 어떨까 모르겠습니다. 입에 독을 품고 개떼처럼 달려들어서 호승진 검사를 물어뜯으려고 했었습니다. 저는 재판을 다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러면은 청문회에 방영철 부회장 부른 것도 잘못이고 또 호승진 검사 부른 것도 잘못이네요. 실수네요. 불러야 될 사람은 안 부르고 안 불러야 될 사람들을 부르고 있는 거죠. 박근원 대표님은 불러달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녹취 파일을 몇 개를 폭로한 분인데 왜 안 불러요? 더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안 궁금해요. 불러야 될 사람을 안 불렀다라고 얘기한 건 저나 설주환 변호사나 유동규 본부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장동의 진실을 알려면 너희들이 대장동의 주범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유동규 본부장을 불러야 되지 않겠니? 작은 아버지 말씀이고요. 그리고 그 연어술 파티의 진실을 알고 싶으면 그 자리에 있었던 이화영의 변호인 설주환 변호사를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모든 관련돼서 증거가 나왔습니다. 지금 당신들은 그러잖아요. 진술이 어떻게 증거가 되느냐. 자백이 어떻게 증거가 되느냐. 여기 물증이 있지 않습니까? 녹음 파일을 들고 국회에서 기자회견했고 그리고 전부가 아니고 더 갖고 있다는데 안 부르는 건 진실은 궁금하지 않다. 뭐 이렇게밖에 안 들리고요. 사실 그 국민의힘에서 저도 증인 신청을 했고요. 네. 설주환 변호사, 유동규 본부장도 다 증인 신청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에서 신청한 증인 채택률은 1%도 아니고 0%. 민주당하고 겹친 부분 빼고는 0%라고 하고 그리고 불러서는 안 되는 사람은 계속 부릅니다. 민주당이 신청한 증인 중에는 유동규 본부장의 배우자도 있습니다. 정말 평범한 가정주부거든요. 그리고 정말 재밌는 게 대장동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 밝혀진 게 아니고 일어났을 당시에는 그 배우자는 유동규 본부장하고 만나지도 않았어요. 대장동 사건을 몰라요. 사건이 터지고 나서 남편이 감옥 가고 기사가 터지니까 그때 알게 된 거지
거지 그 당시에 이 유동규 본부장이 뭘 했는지 남욱이 뭘 했는지 모른다고요. 그런데 유동규는 안 부르고 배우자를 부른다? 이건 그냥 약한 고리 찾아내서 겁주고 망신 주고 하겠다는 건데 당신들 천벌 받습니다. 진짜로. 그분 만약에 억지로 끌고 나온다? 당신들 역풍 맞아요. 그분은 정말 순수하시고 잘 모르시고 평범한 여성분이시거든요. 예. 불러서 니들이 어떻게 뭘 하려고 하는지는 알겠는데요. 부르려면 불러보십시오. 네, 제가 모시고 갈라니까.